현대약품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7%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9회전으로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은 1,80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11.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6.9%로 낮게 증가했어요. 요거는 좀 스루풋 관점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 합쳐가지고 14.5%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69억 2,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3.1% 원가회계에는 영업이익이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1%가 하락을 했어요. 원가 생산성도 0.01%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2022년보다는 2022년도 그 적자에서 흑자 전환 607%, 2022년도 이게 전환 이익이 된 거 적자였다가 2022년도가 좀 더 그 획기적이었던 것 같다. 아, 그렇게 좋았는데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보게 되네요. 3년 동안을 보면은.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96억 원으로서 10.8% 증가했어요. 0.3% 마이너스 갭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됐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추론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중심으로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로 해보고요. 수르픈율은 0.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경비가 13.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 0.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픈 영업이익은 64억 7,400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 4억 5,200만 원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년 연속 내리 스루프트 회계에는 원가 회계보다는 이익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S&T 에너지 할 때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좀 구해봤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1억 7,600만 원으로서 13억 6,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21년도는 무려 또 44억이나 크게 증가를 했었네요.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하냐가 상식인 거가 원가 회계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매출이 증가해도 재고는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전체 재고는 29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이 마이너스 34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 사용과 상품의 판매를 나눠서 잘 표현을 해줬어요. 원재료 사용이 0.8% 감소했고 상품 판매가 꽤 비중이 높네요. 현대약품이 스스로 어, 제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상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것을 1번 MC라고 해서 매출원가 재료비 691억 원으로서 11.2%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13.1%가 증가를 했습니다. 1번과 2번을 이 1과 2로 디커플링한 그 합계액은 1738억 원으로서 이게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하고 일치를 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가 공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그 제조 원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가공비가 10.5%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제조 비용의 비율로 보면은 0.1% 상승했고 재료비는 그 0.1%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어, 1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 요거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아까 그 13억 6,400만 원이 증가가 돼 있는 게 있는데 비성분에는 34억 원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갭이 20억 5,5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그 이 상품의 판매로 별도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은 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증감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매출원가 산출하고 이런 거는 투명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액은 이게 상품의 증감액이니까 이것도 커리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그 이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좀 갭이 있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 보면은 현금이 31억 4,300만 원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9억 2,2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2억 2,1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껌 사 먹었냐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제과자산 평가 손실액이 2억 3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회사가 요 현금 흐름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갭이 1,800만 원, 그 다음에 2022년도는 1억 2,200만 원, 2021년도는 제로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가 이거에 맞는다 그러면은 2023년도, 2022년도는 뭔가 요게 차이가 있다. 그게 무엇인지는 추적할 길은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수사관이라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겠죠. 찾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고문하면 되죠. 잡아다가 농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만은 회사 내부에 감사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1,800만 원 어디다가 껌 사 먹었니? 예?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요거는 또 요것도 그렇고요. 어,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307억 원으로서 4.3% 증가했어요. 직원 수가 7명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7,980만 원으로 2.4%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6%그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 임금을 그만큼 못 올렸다 이런 거보다는 잔업을 뭐 적게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외주 가공비가 11.9% 증가했죠. 음, 요게 인건비 증가보다도 더 높다는 것은 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외주 가공비라는 게 이게 뭐 그 인건비 성격이 짙거든요. 네.
지급 수수료는 뭐 변동이 없어요, 거의. 광고 선전비가 26.1%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매우 크게 증가들을 했었네요.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승을 했고요.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재고를 투자로 봤을 때 ROI 0.31로서 떨어졌어요. 0.06포인트. 어, 재고 투자 이익률은 이렇게 낮아졌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0.1% 약간 내려갔어요. 투하 자본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뭐 이자 보상 배율도 많이들 얘기해가지고 산출을 해봤는데 이자 나간 거에 3.400분이 못 벌었다. 작년에는 7.2배였고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요. 채권 회전율의 그 수금 속도를 보면은 연간 4.7회전으로 상승을 했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것도 돈은 빨리 주고 있는 거로 그렇게 나타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가 수금하는 속도보다도 그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빨리 준다는 얘기는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납품 협력업체에게 잘해준다기보다 원재료 공급선이 갑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상품 판매액이 그 원재료 사용량보다 많았죠. 그러면 상품의 그 판매 비중이 높다는 얘기인데 상품을 공급해주는 쪽이 갑일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빨리 줘야 물건을 빨리 준다. 아마 수입 의약품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그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회전율 그 상승했죠. 그 재고 회전율 그리고 스루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려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또 보여줘야 된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자. 그러면은 우리는 외부에서 금액으로만 산출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거꾸로 회사가 대표적인 거를 제시했겠지만은 단순 평균으로 22.7%나 크게 상승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상품 판매 비중이 높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품 가격은 0.3% 상승한 것으로 이것도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게 회사가 제시하는 걸 가지고는 어떤 대표성을 좀 인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예, 입증 추론의 그 백데이터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가격이 22.7% 증가했고 재정원가 비율이 있으니까 판매 가격 상승 압박률은 15.2%다. 가공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라고 하고 그래서 15.2% 정도 증가를 그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0.3%뿐이 증가는 못 시켰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수박 겉핥기 어떤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금감원의 그 예시된 뭐, 그 법례라고 그럴까요? 그 규준은 원재료 가격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금감원이 원재료만 얘기하기로 했잖아. 상품 가격까지 우리가 뭐 왜 알려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도리에 어긋난 거라고 봐요. 상품 매출액이 그만큼 많으면은 상품 매입 가격 추이도 알려줘야지. 상품 판매 가격도 알려줘야지.
그런 게 공개 기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결산을 빨리 했다는 거는 우선 선입감은 회계 재고자산 결정을 빨리빨리 잘 하는구나, 투명하구나,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거를 입증할 만한 백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2,05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영업이익이 65억 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제안은 그 회사 계획할 때는 한 76억 정도 남는 거로 해보자 했는데 재고가 계속 7%가 오른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아니 그 매출 노력을 더 2%더 좀 해보자 그러면은 한 92억까지 93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재고를 원가회계는 줄인다면은 36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팍 떨어집니다. 2023년 실적보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재고를 못 줄여요. 회계쟁이들은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이제 문제죠. 중국이 요즘 덤핑 수출하는 게 재고가 쌓여가지고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힘은 공산 이 국가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 재고가 계속 증가하면 언젠가는 덤핑해야 된다. 또 의약품이고 뭐 이런 거는 또 유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기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는 계속 느린다는 것은 경영 의사결정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한 2천억 정도 하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4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5.5회 전까지 좀 상승시켜 보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매출액이 2,236억 원까지 달성이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189억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가를 뽑을 때 스루풋 회계 기준은 그 좀 적게 약간 적게 나오죠. 재고가 그 증가했을 때 통계상 여러 그 분석한 결과를 이제까지 정리해 보면은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감소합니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 다음에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재고는 가공비가 배부된 그런 원가회계 재고 자산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 중에서 이 세전 순이익 EAT라고 255억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산출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EBIT라는 거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그냥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현금 재무지표로 보면은 EAT 세후 현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채권자가 29억 원 정도 돈을 가져갔습니다. 일부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율이 31%로 약간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주주한테 그 주주가 가져간 돈이 46억 3천만 원입니다. ROE로는 3.8%. 요게 그 이익 배당률이 이만큼 된다는 게 아니고 요 2021년도가 이익 배당만 있을 때 1% 이익 배당률이라고 보면은 2023년도에는 자기 주식을 그 매입함으로써 주주들이 그걸 팔았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좀 올리는데 좀 쓴 거 아니냐 현대약품이 그렇게 좀 보입니다. 최종 6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경우는
이 경우는 그 캐펙스 투자도 거의 없고, 여기 캐펙스에서 103억 원이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해가지고 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이게 나온 것은 요거는 실질적으로 현금은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캐펙스를 보면은 103억 원이 줄었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줄었느냐 하면은 뭐 그렇게 딴 거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뽑은 거는 그 비유동 금융자산이 아마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평가액 때문에. 근데 요 캐펙스를 얘기한 거는 현대약품이 투자부동산이 있어요. 제약회사인데 206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데다가 돈을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6억 정도 늘어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비율이 16.8%로 됐는데 제조회사가 이 회사의 자금을 투자부동산에 이렇게 하면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죠. 이게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요. 아니면 이게 토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뭐 건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내용은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외국 자본들이 이 싫어하는 게 그런 거죠. 아니 그 본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주가 좀 올려야 되는데 그 이 자본을 왜 이런 실데없는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러지만 회사한테 물어보면은 그건 뭔 말이야. 우리가 좀 미래를 그 보고서 공장 지을 땅을 좀 투자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상상입니다만.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소설을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만들면은 시가가 3,945원으로 845원 내려갔어요. 이 연초보다 2023년 초보다 PBR이 근데 아까 124%다. 여기에는 장부 가격보다 더 높은 상태입니다. 약품 계통이 제약회사 계통이 좀 대우 시장에서는 대우를 받고 있는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초보다는 28%가 그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5% 이상 주주명은 17.88% 이항구 씨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었죠.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고 경영권 방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겠다. 그 자기 주식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거꾸로 유통 주식 수는 줄고 그러면은 유통되는 물량이 작으니까 수요 공급 게임에 의해 가지고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내려갔다.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자료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